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디라 TV 멤버십 유료 강의 월 4,990원. 자, 이드라 TV 멤버십 유료 강의 월 4,990원 시험 강의입니다. 테스트 강의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하는 날이 언제냐면 2005년 9월 25일 9월 25일입니다. 실제 정규 강의 시작은 10월 1일분부터 나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스트 강의를 이제 할 건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뭐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용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1964년 8월 23일 여기까지는 공개해도 되죠. 여기까지 공개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학력은 고등학교부터 할까요? 제주 상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부 꼴등했어요. 공부 꼴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주 전문대학 전기과 1983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게 유료 강의인데 이제 풀 편집이 노 편집이거든요. 노 편집이니까 제가 이렇게 본 것은 50분을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3시 57분부터 시작을 한 거야. 여기서 만약에 15시 57분부터 하면은 16시 뭐 50분 정도 가면은 50분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우선 오늘은 제가 강사 소개를 만약 한다면 강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983년도에 제주 전문대학 전기과를 들어가는데, 상고생이 전기과 갔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즉 공부를 못하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과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무작정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전기의 전자도 모르고 공고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피를 하게 돼요. 회피를 하게 돼서 1983년 9월 7일에 군에 가버립니다. 이제 해병대 갔죠. 왜 그러냐면, 해병대를 간 이유가 해병대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이게 30개월입니다. 30개월. 육군은 33, 공군, 해군은 36개월. 제일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그래서 포항 해병대 기수는 483기입니다. 483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인생에서 꼬이려고 하니까 군대를 가니까 제가 전기과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전기를 알고 있지 않나 해서 어디로 잡아가냐면 통신병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군대 3년 동안 통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닛바도 만지고 뭐 무전기도 만지고 뭐 이거저거 다 했겠죠. 지금도 그 통신 뭐 무전기 만지면 하나 둘 삼 넷 오 칠 팔 공 홍합 87 오래 삼 들어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자, 통신병에서 이제 전역을 합니다. 86년 3월 8일 날 만기 전역. 저는 혜택이 없어. 전문학교 전기과를 1학기만 가고 갔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 뭐 군 혜택이 없다. 우리가 그때는 어때요? 뭐 대학교에서 교련하잖아요.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자, 제대를 해서 보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운전면허 먼저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먼저 따서 86년 이게 한 6월 정도에 땄어요. 그러다가 남연차 조수를 해봤다고. 조수 운전하는 게 아니고 조수.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전기공사업체 이제 똘마니 생활을 한 3개월 해봤어요. 3개월. 이게 군 제대하고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3월 8일 날 제대를 해서 86년 9월 1일부터 다시 복학을 하게 돼요. 복학을 하게 돼서 공부를 하는데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정신 좀 차리잖아요. 그러면은 복학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나오죠. 뭐 애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데, 야, 복학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공부가 안 되지. 군대 가서 뭐 썩은 머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서점에서 책을 보다 보니까 전기학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기학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전기학원, 뭐 서울공과학원, 부산전기학원, 대산전기학원 뭐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부산에 좀 괜찮잖아요. 제가 부산으로도 포항을 왔다 갔다 할 때 부산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부산에 가서 수강을 합니다. 87년 4월부터 휴학을 해서 87년 4월에 휴학을 하고 이제 한국전기학원에서 정규반 코스부터 밟아요. 거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주간에 정규반에 인원이 몇 명 있었냐면 2명, 3명 이렇게 있었어요. 안 되더라고. 뭐 그러다가 특강이 있습니다. 뭐 9월달에 뭐 특강이 있어요. 이제 1년에 시험이 2번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시험 볼 수 있는 조건은 전문대 1년 수료했을 때는 산업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 예전에는 2급입니다. 2급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문대 2년 해서 2급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해서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격했지. 이론 합격. 이제 시험 봤으니까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공사기사부터 봤거든요. 공사 2급부터 봤습니다. 2급부터 보면은 회로, 전력, 기계, 응용, 이제 법규. 이것을 하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에서 문제지를 주더라고. 근데 보통 한 500문제가 안 되고 한 490문제, 500문제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은 500이면 이게 500씩이면 2500문제 중에서 100문제를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면. 근데 100문제 출제가 안 되지. 실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로, 이걸 기출문제라고 그러죠. 기출문제로 출제되는 게 한 뭐 80에서 뭐 90개. 나머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도통 모르겠더라고. 여러분도 뭐 만약에 지금 특강 보고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해서 자격증 tab니까?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것을 이해해서 자격증을 딴다. 그러면 젊은 학생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 전기에 대해서 쭉 알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돌머리,
또는 전공이 아닌 사람이 자격은 있어. 그러나 자격증 시험을 볼 자격은 있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 어떻게 공부해요? 답이 없어. 이야, 결국은 제가 깨달은 것은 답을 외우는 겁니다. 답을 외우는 거. 답 외운다. 이유도 모르고 이 답을 모르면 3번인 답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33점, 3점은 33.3은 다 그러면 3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국리를 하면서 답을 외우는데 답만 보고 해서 7번을 보고 갔어요. 제가 7번. 7번을 보고 가니까 시험장에 가니까 15분 만에 다 보입니다. 15분 만에. 이유는 모르겠고 답은 다 보여. 그래서 이론 합격 점수가 한 63점쯤은 된 것 같아요. 60점 넘으면 되잖아. 과락만 없으면 되고 40점 이하만 아니면 되고 40점 이하 나올 것이 여기에서는 기계에서 나올 확률이 있고 회로에서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실기를 봐야 되죠. 실기. 야, 실기 어렵더라고. 더 이해가. 이론 합격되면은 합격되는 줄 알았더니만 실기는 3배가 어려운 겁니다. 3배가. 자, 실기는 수전설비. 예전에 부분으로는 하면은 이제 지금은 배점 방식이 틀린데 그래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단다평이라 그래요. 단다평이라고 그래서 이게 40점 배점입니다. 40점 배점. 그 다음에 수전설비가 있어요. 수전설비. 이게 약 20점 배점이 나와요. 그 다음 시퀀스가 나옵니다. 시퀀스. 이것도 그냥 평균 20점. 그러면 어떻게 돼? 80점. 그 다음에 또 설계라는 게 있어요. 설계. 설계. 그 다음 공사작업. 공사작업. 그 다음에 견적. 등등등. 지금은 다른 것도 좀 있죠. 자, 그러면 꼭 20점 나오고 설계가 10점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덩어리가 이렇게 클 수가 있다는 거지. 클 수가. 이게 25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부분 점수까지 해서 맞추는데 이것도 또한 60점이 합격이에요. 합격. 야, 이걸 공부해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답이 있지. 저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워야지. 다 배워야지. 다 배워야지. 그냥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을 외우고 풀고 한 번 보고 풀고 가서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오고 또 풀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이잖아요. 땡 떨어졌어. 예전에는 3번만 볼 수 있었어요. 3번 볼 수 있는데 이거 다 떨어졌어. 3번 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저거 없습니다. 기사 없어요. 없음. 자, 그 다음 해 87년에 공부했으니까 88년 이제 3월인가 4월에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기사. 그때는 전반기에 기사, 후반기에 공사 기사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기사 1년에 2번밖에 없었어. 시험이. 요즘은 몇 번인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해서 기사를 봤는데 이론 제가 외운다 했잖아요. 외운다. 바로 합격. 논스톱 합격. 이론은 주는 대로 합격입니다. 답을 외우니까 문제는 몰라. 답밖에 몰라. 답에서 답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합격하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 기사가 2급이지. 지금 그 당시에는 실기를 봤어요. 실기를 봤는데 수전설비가 있고 설계가 있는데 여기서 25점이 나오고 시퀀스에서 20점 배점이 나와버립니다. 수전설비는 한 10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55점짜리가 나와버렸어. 덩어리가. 공부 잘한 게 아니고 이게 학원의 책에 걸 그대로 나왔더라고. 그대로. 요즘 합격이 뭐 7%다 8%다 할 때 저희가 이때 합격할 때가 한 3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00명에 35명이 그냥 무더기로 합격된 거예요.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은 웬만하면 합격 다 해버린 거지. 55점을 먹고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단답형 몇 개 하니까. 그런데 합격 점수가 61점인데 61점. 근데 합격했잖아. 자격증 받았잖아요. 답이 있건 없건 나는 자격증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전기 기사가 되는 겁니다. 전기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8년 6월 8일이 제가 합격하고 자격증 받은 날입니다. 합격하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합격하면은 인터넷으로 알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자보라고 해서 이러한 큰 종이에 이런 큰 펜으로 수험 번호가 86052325 이게 제 번호다. 이게 써져 있는 거야. 86052830 뚱뚱 8605303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쫙 합격자 리스트를 해서 관리공단 벽보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붙여놔요. 거기 가야 합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화 문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요걸 보러 가는 겁니다. 이걸 보러 가는 거예요. 야, 9시에 개시해. 9시에 개시를 한다고. 개시. 그러면 개시하기 전에 합격자 명단 나서 그 전날 관리공단 직원이 이걸 다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웃기죠. 그러다가 밤 12시에 공개하다가 지금은 아침 9시에 공개하고 이론 시험은 바로 점수를 알 수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 자, 그렇게 해서 합격되니까 이제 좋았던 것이 이 역사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전에는 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주임 기술자라고 전기 기사를 취득하면은 이제 주임 기술자로 불러줬습니다. 주임 기술자로 불러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합격하던 시대에는 이 명칭이 없어졌고 그냥 전기 기사 이렇게 하고 그다음 선임을 할 수 있었는데 뭐예요? 경력 제한이 없다. 경력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사 따면 다 선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기 기사는 어떻게 선임하느냐? 전압 제한이 없습니다. 전압 제한이 없어. 무제한. 전압 제한이 없고 용량 제한이 없어요. 용량 제한이 없다. 예전에. 그 다음 산업기사.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산업기사가 되는 거죠. 전압 제한은 10만 볼트 이상, 10만 볼트 이하. 자, 10만 볼트 이하니까 66, 229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전기에는 선임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량 제한은 5만 킬로다. 만약 5만 kVA 킬로와트. 자, 이게 제한이다. 예를 들어서 아마 그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5만 킬로의 건물의 수전 설비 용량이 5만 킬로가 거의 존재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건물에 5만 킬로 건물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는 여기에 선임할 사람이 없습니다. 선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기 기사는 이게 1.5배가 어려워. 산업기사보다. 전기기사 시험 문제지는 하나, 실기 시험 문제가 둘, 이게 반입니다. 한 장, 두 장 반이고, 산업기사는 하나,
둘 해서 여기 정도, 이 정도예요. 시험 문제 실기 종이가 틀려. 종이가 쓰는 게 틀리다 이거지. 산업기사가 쉽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전기기사를 보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산업기사를 먼저 딴 겁니다. 그런데 산업기사를 따니까 어떠한 행운이 왔냐? 행운을 얘기하겠습니다. 행운. 자, 우리나라에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산업화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 최고도로 이제 성장할 때. 그러니까 공장도 많고 건물도 많고 아파트도 막 지어질 때예요. 공장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전기기사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 건물보다도 공장으로 많이 가던 시대입니다. 공장에 가서 많이 해줘야 되는 시대. 지금 공장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공장으로 갈 때. 근데 저는 부산에서 자격 취득 후에 이제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경력 없이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안 되더라고. 동네 아파트 무슨 빌딩 어디 가도 아무 데도 안 써주는 겁니다. 왜? 산업화 시대에 공장이든 어디든 간에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경력이 없으니까 안 써주는 겁니다. 이야, 눈물 나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은 벌어야 돼. 제주도에서 올라가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88년 뭐 한 7월부터인가요?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부산 사상공단에서 신발 미창 만드는 회사에서 시급으로 일을 합니다. 뭐 시급 600 얼마쯤 받은 것 같아요. 기억하기를. 그러면 한 달 막 그 잔업까지 하면 한 5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눈물 나더라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학원에 부탁을 해놨더니만 거제도에 태양실업 주라는 곳에서 지금은 뭐 오뚜기 2공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 지도에 들어가 보니까 야, 여기에서 기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선임이 우선이야. 우선 실력은 여기에 30년 공무하신 분도 있고 냉동기사, 보일러기사들, 전기기사 자격증 없어도 전기기사보다 더 잘 알아. 자, 그러니까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는 선임할 사람이 없는 거야. 거제도가 어떤 데입니까? 섬 아닙니까? 섬. 거제도를 어떻게 가냐면 부산에서 엔젤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포항에서 내려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광호라는 게 있어요. 영광호라는 게 있어서 뭐 장승포, 옥포 뭐 이런 데서 내려서 가는데, 태양실업이 4등면 이제 4등이라는 데 있습니다. 전기 용량이 한 3,000kg쯤 되는 것 같았어요. 야, 그런데 그때 여기가 어떻게 전압이 됐냐? 투투나인 22,900kV였냐? 아니다 이거지. 이때 22,900kV가 배전선로의 전압이 제가 배전선로 1차 측 전압이 그때 얼마였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투투나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기억이 뭐 가물가물해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변압기가 델타 결선이었다. 델타. 야,
델타 결선이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뭐 66kV다 그러면 220V입니다. 220V. 그러니까 삼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220이다 이거지. 220. 예, 220. 예. 제가 전기기사 초년도니까 뭘 알겠어요. 도면도 없었고 수전 설비도 없었고 이제 우리가 변전실이라고 그러죠. 이 변전실은 5개. 5개. 예. 이제 수전 설비도는 지금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서 그냥 그려내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전주에 여기에 ASS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나와서 고압 이제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하나 뭐 둘 아무렇게나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COS 그 다음에 여기에 변압기 삼상 변압기였어요. 예. 그 다음에 저압으로 만약 나온다면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고 그 다음 여기에 휴주가 이제 여기에 휴주는 뭐가 붙었냐면은 여기 휴주가 붙어요. 휴주가 이제 카바나이프 칼개 폐기로 카바나이프 스위치에다가 휴주가 붙습니다. 휴주 통형 휴주 이게 통형 휴주 1000A 막 1000A 막 이런 큰 게 붙었어요. 카바나이프 스위치. 자 여기에 뭐 A12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뭐 무슨 뭐 지락 계전기 무슨 뭐 이런 자체가 존재 안 했습니다. 여기 COS 변압기 이게 TR이야. TR. 그 다음에 카바나이프 통형 스위치 통형 휴주. 그 다음에 저압측 가면 다 통형 휴주로 된 거야. 카바나이프 스위치에 공장에 오래돼서 이게 뭐 30년 전에 만들어진 공장이라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있었다. 여기에 COS를 전부 제가 내려봤어요. 이게 다 5개. 요까지는 5개에 5외에 있었고 요거는 옥내에 있었습니다. 옥내. 자 이렇게 해서 거제도에 가서 이제 제가 전기기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양기사 모르니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리고 제가 이제 총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숙사를 주도 공장 안에 기숙사를 주니까 그 안에서 퇴근하면은 기사 공부하면서 어렴풋이 봤던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공장 안에 있는 이런 뭐 마그네트든 뭐 릴레이든 막 주워다가 제 스스로 막 판넬도 만들어 보고 아 이게 마그네트구나 이게 뭐 릴레이구나 이게 뭐 차단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습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타가 있으니까 모타 이제 막 탄 것을 교체하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공장에서 한 6개월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이제 89년 뭐 한 6개월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붙더라. 즉 혼자 치고 나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떠한 사고가 나냐면 90년 4월 5일 이제 식목일 날 이제 추락 사고가 납니다. 추락 사고가 나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공장에 이제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있고 물탱크 위에 이렇게 이제 철판으로 조립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파이프로 뭐 물탱크를 뭐 조립을 이렇게 해서 이 높이가 11m입니다. 11m 높이고 이렇게 여기에 외부에 그냥 사다리가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탱크 높이는 1.8m. 이게 물탱크 용량은 50톤 물탱크입니다.
여기에 자동 제어 선이 이렇게 해서 모터에 자동 제어 선이 있었어요. 이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을 해가지고 공장 안에 보내주는 거예요. 해수 공장이니까 고기를 막 싣고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가끔 여기에 전극봉이 이상이면은 제가 가끔 올라가서 전극봉 닦으러 갔었어요. 근데 이것을 철거한대요. 철거를 해야 되니까 요 전극봉 요 시설을 해체해달라 하더라고. 해체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했냐.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제가 공장에 올라가게 됩니다. 매번 올라갔다는데 여기에서 1.8m니까 펄짝 올라가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끝나서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게 철판이 썩어버린 겁니다. 오래돼서 걸어 다닐 때 모르는데 툭 뛰어내리니까 이 하중에 의해서 추락을 해요. 이게 뚫려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추락을 해버립니다. 제가 이때 이제 나이가 27인가요? 청춘 때 그냥 죽어버렸어. 추락해서. 그래서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심폐소생술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발견이 돼서 제가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119로 갔는지 뭘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제도에 보니까 옥포에 대우 조선소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해서 뭐 온 데가 다 부러지고 지금 건강한 것 같지만 그때 다 부러졌었지. 그래서 여기에서 한 3개월 입원하고 이제 낫게 돼요. 아주 제대로 안 나은 거지.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90년 제가 퇴원한 이후에 제가 여기서 그만두게 됩니다. 이때를 탈출할 기회로 삼는 거야. 거제도에 더 있지 말고.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탈출해요. 부산으로 탈출해서 사직을 하고 1년 7개월 정도 다녀서 사직을 해서 부산에 가 있고 조금 일하다가 나중에 91년 뭐 여기가 뭐 4월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창원에 예전에는 뭐 한국 카브레타 공업주인데 성림기계 2공장인가요? 성림기계 2공장. 여기서 현대자동차의 카브레타 뭐 그 다음에 대림 오토바이의 엔진 쪽에 이런 걸 다 찍어내는 회사였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보전팀장으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공장에서 배웠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면접 봤더니만 아는 걸로 통해서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뭐 PLC도 배우고 PLC 뭐 자동화 뭐 자동제어 뭐 등등등등 공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에서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월급이 입사하면은 축하금으로 1개월치를 그냥 돈 줘요. 이야. 그 다음에 상여금이 실수령에게 650%를 줍니다. 직원인 경우에. 야, 그 다음에 1년 후에 주는 게 아니고 3개월하고 6개월이면은 100% 다 받는 거예요.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인생의 반려자
교사를 만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남 남해에서 이제 교편 생활을 잡았는데 창원에서 멀잖아요. 한 110km 막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야,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러니까 직장을 진주 동신 아파트로 옮기게 됩니다. 건설을 하고 있더라고, 아파트 건설. 그러면서 건설하는데 자격증 맡기고 또 경남 남해에 가서 전기공사업체 이종업체에서 똘마니 생활도 또 하고, 그 다음에 공사기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한전 업무도 좀 보면서 병행해서 아파트에 완공될 때까지 면허도 맡기고 거기서도 한 70만 원 받고 또 다시 공사업체에서 월급 받고 더블로 받는 거예요. 더블로. 그렇게 하면서 전기공사업체에 있으면서 전봇대도 올라가 보고 막 인입도 땡기고 공사 업무도 막 해보고 하니까 실력이 좀 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이제 아파트에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근무합니다. 그게 93년 초인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관리소장을 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관리소장도 합니다. 관리소장도 하고. 92년도부터 막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관리소장 전에는 전기 주임을 하겠어요. 그땐 과장이라고 안 하고 이제 과장은 이제 시설과장이 있으니까 저는 전기 주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임무관리 기간 끝나니까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 없이 한번 하게 됩니다. 1년. 그땐 주택관리사가 없을 때, 막 제도가 안 될 때. 자, 이렇게 하다가 주택관리사 제도가 안 되니까 이제 막 일어나니까 더 이상 아파트에 못 있게 되니까 시설관리로 제가 다시 갈아타죠. 이제 갈아타서 진주 박물관 94년 12월부터 해서 김해 박물관, 국립 김해,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 뭐 쭉 이제 다니는 거예요. 현재까지. 자, 현재가 2025년 아닙니까? 이 기간만 31년이에요. 소장. 아파트 관리 소장까지 하면 한 32년 소장했고, 그 이전까지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36년이 되는 겁니다. 36년. 그래서 36년을 이제 근무를 한 거예요. 그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전기 안전 관리자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자격증은 선임 자격증만 얘기할게요. 선임 자격증. 선임 자격증을 어떤 것을 했냐? 우선 뭐 전기 산업 기사 이 하나만 가지고 제가 씁니다. 뭐 다른 거 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다 썩어버리는 거지. 이거 36년 지금 선임하고 있고, 뭐 전기 기사 공사 기사는 썩어버렸고 있어요. 썩어.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소방 전기 기사, 전기 분야, 이걸로는 이제 특급 1급, 2급을 다 선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다 선임해봤고, 그 다음에 보일러 기능사, 이거 10톤 이하, 10톤 이하, 그 다음 1톤 이상, 10톤 이하는 보일러 기능사면 다 선임이 가능합니다. 선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가스, 이거는 사용시설 관리자를 수료를 하는데, 이거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교육원에서 5일 교육 받으니까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일러하고 가스 있으면 이게 선임이 동시 선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일러 가스 선임을 다 해봤습니다. 아니 이것도 선임하고 이것도 선임하고 이것도 선임이 됩니다. 다 돼요.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세 개 다 돼요. 한꺼번에 다 선임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승강기 이제 예전에는 운행 관리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안전관리자. 이거 수료증인데 4시간을 인터넷 수업만 받아도 수료증 줘요. 이거 선임합니다. 선임해요. 이것도 선임. 그러면 선임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하나. 위험물은 관리자라고 하죠. 위험물 관리자. 이거는 어디에 선임하냐면 발전기가 경유일 때 선임합니다. 경유일 때 지금 뭐 1000리터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1000리터 이상. 그러면은 선임을 안 하려고 하면 발전기 기름통을 990리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선임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발전실에 보면 990리터 짜리가 있어. 이때는 선임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써버립니다. 이렇게. 네. 자, 시설 관리에 대한 자격증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어떤 이게 전기 기능사 이게 없네. 여기에 뭐 없어요. 전기 기능사 여러분들 막 취득하시잖아요. 그럼 전기 기능사 자격증은 어디다 쓸까요? 예. 내가 취득을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선임 전기 기능사를 이거 선임을 할 자격이 거의 없어요. 보조 선임이라 그래. 보조 선임은 됩니다. 보조 선임. 자, 그러면 전기 선임 용량인데 1000kg 이하. 전기 선임 용량인데 1000kg 이하라는 것은 합계입니다. 이게 이제 변압기, 그 다음 발전기, 그 다음 태양광 설비. 자, 이렇게 했을 때 1000kg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1000kg 이하인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선임 용량을 한번 얘기하면 선임 용량을 계산하라 했을 때 변압기가 이제 변압기가 만약에 3000 kVA야. 만약 1000kg 세대 3000 kVA면 이것은 그대로 3000kW가 됩니다. 근데 발전기가 여러분들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 만약에 우리 발전기는 보니까 용량표 이렇게 그 명판에 보니까 350 kVA에다가 310 kW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선임 용량이 310 kW입니다. 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태양광 설비. 뭐 태양광 설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태양광 외에는 없어요. 뭐 여러분들 다른 설비는 없어요. 거기다가 풍력을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 자, 태양광 설비는 kV로 안 나오고 바로 여기 나와요. 뭐 만약에 이게 100kW다. 100kW다. 그러면 이게 100kW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임 용량 합계는 여기에 3410kW가 선임 용량이 되는 거예요. 1000kg 넘었잖아요. 이거 상주지, 상주. 그래서 1000kg 이하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개가 합해진 겁니다. 변압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합해져야 된다. 합해져야. 그래서 선임 용량은 만약에 2000kg 따지죠. 2000kg 따지잖아요. 뭐 그다음 1500kg도 따지는 게 있죠. 뭐
기사인 경우에 뭐 1년이면 선임이 되고 이런 거, 이럴 때 이런 2000km, 1000km는 변압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개를 합한 겁니다. 이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또 용량이 있어. 여러분들 가면은 계약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용량. 이 계약 용량이 뭘까? 계약 용량 이코로 이것은 변압기 용량입니다. 변압기. 자, 만약 변압기가 세대 뭐 델타 Y 이게 뭐 1000 이게 1000 이게 500 그러면은 합계 용량이 2500 kVA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TR 용량도 되고 다른 말로 계약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 용량이 뭐예요? 한전에서 전기를 우리가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얼마 달라? 만약 역류를 계산 안 하면 2500kW 용량을 달라. 계약을. 한전 선로에 한전에 이렇게 선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선로에 우리가 특고압에서 이렇게 끌어온다. 그럼 우리 변전실에서 2500kW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선로에 무한정정 용량을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만약 이 선로에 5만 킬로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선로에서 우리 빌딩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빌딩이 2500이 되는 거고 다른 빌딩 막 합해지면서 이 선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한전에서 2500을 받아오겠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계약 용량이 되고 변압기 용량. 자, 그러면 기본요금. 여기서 기본요금이 있어요. 기본요금. 이제 전기를 쓰게 되면 기본요금을 물어야 됩니다. 기본요금. 이것까지 오늘 설명하고 끝내는 건데, 기본요금은 계약 용량이 1번은 30%가 기본입니다. 30%. 즉 30%가 최저 기본이야. 만약에 내가 250kg를 썼는데 30%를 안 쓴 거예요. 안 썼다. 그러면은 최저가 30%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얼마냐면 2500 곱하기 0.3 하면은 750kg. 기본이 750kW는 무작정 기본 요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8,320원이다 하면은 월 얼마냐? 곱하기 8,320원. 그러면은 624만 원이 매월 기본 요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 피크 전력이라 그러잖아. 피크 전력이 이게 갱신을 하는 거예요. 갱신. 만약에 40%가 갱신됐다. 이거에 40%. 그러면은 2500 곱하기 0.4 하면은 1000kg가 12달 동안 한 번 갱신하면 12달 동안 물어야 돼. 12달 동안 물다가 떨어졌다. 950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은 950으로 가고, 한 번 갱신하면 1년. 근데 이게 갱신하는 시간이 몇 분짜리냐면 15분이에요. 15분을 갱신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더 이상 설명 안 하겠고, 이 정도까지 이제 맛보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50분 정확하게 됐거든요. 자, 마치겠습니다.